대학 총장선거 경찰관 개입 의혹 수사가 교수 2명만 검찰에 송치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경찰관은 혐의를 받게 됐는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에서 불법 무속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무속인들에게 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환적 차량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평택항과 목포항의 물동량을 빼앗긴 것으로 분석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단지 공사가 어민 반발과 기업 이탈로 지지부진합니다. 인근 전남 영광의 풍력단지는 공사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전북경찰이 전 현직 교수 2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경찰관은 물론 총장 내사설 유포에 개입한 일부 교수들이 혐의를 벗었는데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달 동안 이어진 수사의 결말은 초라하기 짝이었습니다. 전북대 전현직 교수 5명을 압수수색하고 입건했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 전현직 교수 A와 B 2명뿐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자를 위해 재선에 나선 당시 이남호 총장에 대한 미확인 비리 의혹을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에게 전달한 뒤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서울 차원에서 전 총장을 비리를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A와 B 교수 모두 특정 총장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빠져나갔습니다. 내사설 유포에 가담한 현직 교수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기간에 전북을 찾아 무리하게 첩보 수집에 나선 김경감 역시 오히려 이용당한 거라며 아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받았는데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우리가 직접 본청 가서 포렌식을 싹 거치는데 전북대 총장과 관련된 문구가 없어요. 여러 의문점만 남긴 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고발장을 낸 전북대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안 격포에는 절벽 위에 수성당이란 곳이 있습니다. 서해 수호신을 모시는 작은 신당인데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무속 행위가 금지됐지만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무속인들에게 돈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를 지킨다는 계양할미를 모신 신당, 구판이 한창입니다. 초를 켜고 갖가지 음식을 차렸는데 모두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곳 수성당이 문화재여서입니다. 2017년 이 일대가 국가사적지로 격상된 이후 이런 무속행위는 더 엄격하게 금지됐지만 무속인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갖고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성당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한번 살펴보니 이처럼 색색의 무명천과 빈 술병 등 무속행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도 오갑니다. 관리를 자청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른바 당주가 돼 무속인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붓당기나 이런 거 좀 내시죠, 보통? 보통 사용료를 내지요. 동네 사람들이 더 잘하시는데? 기도 5만 원, 치성 20만 원, 수십만 원 바가지를 썼다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게 있는 출근만 하고 그만 주고 오는 정도니까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어주고 자꾸 시간마다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입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기도하고 치성 할 수 있어요. 비용은 다 보상입니다. 다 잘 아시더라고요. 다른 잠깐 기도하고 가신 분들은 3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준 사람, 15만 원도 준 사람. 말하길 꺼리면서도 대충의 금액을 일러줍니다. 문화재를 도구 삼아 장사를 하는 셈인데 이런 운영권은 마을 일부 주민들이 돈을 내고 돌아가며 가져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1,000만 원 동네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냈나요? 냈죠.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예, 1년에 한 번씩 부지런하면 뭐 좀 이렇게 심부름이랑 잘해주면 또 팁도 주는 거고. 수성당을 관리해온 주민들은 오랜 전통인 무속행위를 막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받은 돈은 청소비조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켜온 것이 몇백 년이에요. 이것이. 돈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는 안 해요. 그 대신 자기네들이 놓고 가는 이런 쓰레기나 이런 걸 한다고 해갖고 청소비조를 조금씩 주거든요. 마을의 공공연한 비밀인 수성당 구판 영업. 문화재를 두고 짬짬이 불법이 자행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환적 차량이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적 차량이 경쟁항인 경기도 평택과 전남 목포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적 차량이 수출되는 군산항 사부도입니다. 환적 차량은 선박에 실려 군산항에 들어와 한 달가량 머문 뒤에 다른 배에 옮겨져 수출됩니다. 배에서 내리고 싣는 작업을 2번에 한 번 하역 작업을 하는 일반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지난해 곤두박질 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자동차 환적 화물은 10만 대로 2017년 30만 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경쟁항인 평택항은 지난해 환적 차량이 52만 대로 1년 전보다 57% 늘었고 목포항은 2017년 환적 차량 전용 부두를 운영한 뒤로 16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평택항의 규모에서 밀린 데다 보조금 지원을 내세우는 등 후발 주자인 목포항의 적극적인 공세에 환적 차량이 이곳 기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 상용차, 기아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제 타항만으로 이제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적 물량들이 없어지고 타항만에서는 그런 물량들 유치하려고 계속 또 인센티브 같은 것들 늘리고. 환적 수출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군산항 전체 화물 물동량 역시 1,840만 톤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방해양수산청이 판촉단을 구성하고 물동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지만 발길을 돌린 화주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사업주 강모 씨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잠적한 강 씨에 대해 앞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경찰은 피해 학생 67명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현재까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 아파트 가운데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넉 달 동안 1,700가구가량이 실제 사용량이 없거나 빈집이어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가구는 계량기 고장으로 또 다른 10가구는 원인 불명으로 난방비가 영원 처리됐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난방비 영원 아파트는 공동체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어민들이 반발하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의 전남 영광풍력단지는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접한 드넓은 농지 위에서 수십 개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발전 용량 140메가와트의 영광풍력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건설된 풍력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와 동서발전은 현재 66개인 풍력발전기를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 부안고창 앞바다의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는 영광단지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착공해 올해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장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 어민들의 반발과 참여 기업의 사업 포기로 2017년에야 착공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20개의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규모가 훨씬 큰 2, 3단계 사업이 남아있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족 자원이 전폐될 것이다라는 위험한 경고를 1개의 한 수협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2, 3단계를 계속 추진하고 새만금에 1기가와트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 전체가 모여서 해양 생태계 그리고 수산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광 풍력단지의 공사는 지역기업이 맡았고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예정된 전북에서 이제라도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전북 중소기업의 35%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80곳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 조절 능력 저하, 추가 인건비 부담, 노사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개선책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 근로 추가 허용과 탄력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에 내려주는 소방안전교부 수혜율을 높여 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4가지 법률 개정 절차가 여야 갈등 속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학대를 당해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유기견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에서 52건의 동물 학대가 발생했는데 해마다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로 추정되는 개의 척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척추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이 유기견은 지난 13일 밤 익산의 한 공원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기견은 이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던 유기견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낑낑거리긴 하는데 오는 것 같았어요, 거의.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렇게 딱 멈추게 하는 소리? 아, 이 강아지가 무슨 일 있나 보다, 찾아야겠다, 그냥. 의료진은 이 유기견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이제 외상도 많이 있고 늑골 쪽도 많이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척추 골절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쪽에서 강하게 몽둥이로 내려치지 않았나 이렇게. 유기견은 수술을 받아도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이 동물 아이들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은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북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해마다 급증해 4년 동안 모두 52건이나 됩니다. 지난해엔 익산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급증하는 동물 학대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축구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장수군을 찾아 현지 실사를 합니다. 축구협회는 현지 실사를 통해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보고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시군과의 비교 작업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구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경기장 12곳,
숙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4만 1,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학생 위기 상담 종합 지원 서비스, 이른바 위상담 시스템의 통합 관리 방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위기 학생 개별 상담 내용과 의견 등의 개인 기록 정보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기록 저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하며 거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 복원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현재 14명의 의원 가운데 박지원, 장병환, 최경환, 김경진 의원 등이 당의 정체성과 노선 등을 이유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고 도내에서도 유성엽 의원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내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려면 양당 의원 20명이 전원 서명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북의 사회적 기업에게 냉동탑차 5대를 기증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전달된 한 대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수집해 공동 판매장으로 옮기는 용도로 쓰이고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기증된 4대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청년 보부장 사업과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농산물 출하에 사용됩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잡혀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성인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한 장애인협회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협회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 6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공장의 계약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13년 6월부터 약 5년 동안 모두 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저녁으로 확대되겠고 10에서 40mm가량 내린 뒤 모레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7도, 익산 5도, 진안과 장수는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8도, 장수 1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